거의 행사가 뭐 한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 3월부터 시작해서 한 10월 달이면 거의 이제 마무리 짓거든요. 그런데 특히 금년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거의 농번기하고 이렇게 맞물려가지고 시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읍면에서 이렇게 그 관객이 참여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다. 농번기 때 이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시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농번기를 피해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도 이제 읍면에서 인구가 감하면서 이런 그 행사까지 좀 없애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저도 이제 공감을 합니다. 원래 취지에 맞게 1년간 공부를 했으면 1년간 연말에 한번 발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시행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읍면 위원장들과 읍면장들을 이렇게 그 판단을 해서 그런 의견을 냈는데 가급적이면은 내년도 연초에라도 한번 의견을 더 들어가지고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제 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느냐 마느냐는 사실은 이제 뭐 서로 생각 차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평부에서 좀 심사숙고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자치센터 읍면별로 운영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 수, 또 지원해주는 금액, 이런 부분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금산읍은 한 4,080만 원 정도, 각 읍면은 뭐 한 2천만 원 내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읍면의 인구가 줄어드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사실 하고 싶어도 못하는 면도 많을 거예요. 인원이 안 돼서. 그런데 뭐 프로그램 발표 같은 것도 안 한다고 하면 인원이 더 안 될 거 아닙니까? 어려워도 프로그램 발표회나 또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시켜서 주민들이 스스로 나와서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여건은 계속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런 부분에서는 뭐 예산의 지원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은 더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박금진 의원께서 제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족이라 하면, 지금 면별로 행사는 하지만 연중에 우리 읍면별로 이렇게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들이 1년 동안 이제 그 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배워가지고 와서 이제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분들이 어떤 그 꼭 시상금을 주는 목적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 경연을 거쳐서 등수를 매긴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일종의 뭐 보상이라고 할까요? 그분들이 열심히 발표했던 거에 대해서 일종의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 생각은 어떠세요? 네, 뭐 여러 가지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 보고 시에도 제가 이제 보고를 드린 사항이지만은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전국 주민자치센터 동아리 경연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시상금을 별도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특히 인삼 축제 때에는 시상금 지급까지 해서 참가비까지 지원하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군 단위에서 하는 이런 자치 경연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그 예산 집행과 관련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한적인 요소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이제 선거법 관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현실적으로 하긴 어렵습니다만, 보다 이제 근본적인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어떤 금전적인 뭐 그런 급부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1년간 갈고 닦은 기량을 발표를 하고 거기에 대한 유익적인 평가를 받음으로써 하나의 명예라고 할까, 갖고 있는 자존감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앞으로 뭐 더 큰 인센티브가 있다고 하면은 저희도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해서 그런 것을 좀 크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다 해요. 전부 다 하고 있는데 그 나름대로 한 1년 동안 이렇게 배워서 발표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거기까지 오기는 저도 나서서 온다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 지역 현실상 다 어려움 극복하고 자기를 제껴놓고 발표에 참여를 하는데 우리가 외적으로 해서 보는 거하고 그분들이 준비해서 참여하는 거하고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 예, 우리가 보는 건 즐겁지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 시간에 투자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고 있다. 또 그러면 이제 그 자치위원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나 다 인원 동원해야 되고 뭐 보여주려면 또 연습시켜야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거 물론 전체적으로 보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 나름대로 그냥 순수하게 발표만 끝나면 괜찮지만 거기에 뭐 금상, 대상 이렇게 순위가 매겨진다고 하면 우리가 선거법에 대한 법률에서 당연히 그 지켜야 할 부분을 지켜야 되지만 우리 법에 얽매이지 말고 실제 주민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는 방법이다 생각이 들어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어떤 그런 부분에 어떤 발표를 위한 그러한 그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자기의 취미 활동이라든가 어떤 내부 화합, 지역 주민 간의 내부 화합 여러 가지 그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이제 경연 쪽에 무게 중심을 둔다고 하면은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그 이외에 자율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된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기의 취미 소양을 개발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봐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읍면별에서는 뭐 취미 활동이나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군 전체로 발표를 할 때는 이 과장님도 아시지만 상당한 고민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그 하는 그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좀 해소할 방법이 있다. 예, 예, 그 방법은 예,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연구하셔서 예, 이런 얘기가 매년 반복되는 그런 시간이지만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읍면의 그 위원장님들과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소통을 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그런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 38쪽에 보면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하고 있죠. 예, 5,200만 원씩 연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운영비가 차량이 많이 노후되거나 그러면 그 자율방범대에서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경비 지출이 많이 들 건데 이런 부분에 요구 안 들어옵니까 혹시? 뭐 지금 뭐 이제 그 자율방범대 차량을 지원한 지가 거의 뭐 제일 빠른 것이 2008년도, 2009년도이기 예. 때문에 지금 한 5,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하는 상태는 상당히 이제 양호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그렇게 교체라든가 그런 것 들어오는 건 없고요. 다만 이 운영비와 관련돼 가지고는 여러 가지 그 차량 운영비라든가 내부 운영비에 대한 그런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보험료는 지원해 주겠나요? 여기 운영비에서 전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라든가 일반 보험료라든가 운영비에 대해서는 그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과장님께서 살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39조 행정정보공개 청구 현황부터 50조 해외 어학연수 지원 및 학부별 참여 현황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근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재학사 학생들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우리 자녀들이 꿈을 키우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재학사 운영을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 가장 우리가 원칙적으로 기본을 놓고 봤을 때 인재학사 운영은 우리가 1억은 인재학사 운영비로 주고 3천만 원은 인재학사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인한 그 인재학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자 해서 3천만 원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네, 인재 학사 운영에 대해서는 우리 금산군에서는 금산고등학교와 금산여고 2개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개교가 현재 인재 학사가 있어서 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인재 학사 지원과 관련돼 가지고는 1년 각 1억 3천만 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고, 2013년도의 경우에는 금산고등학교에서는 한 9,700만 원, 그리고 동아리 지원, 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한 3,30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지원이 됐고요. 금산여고는 인재학사에 1억 400만 원, 그리고 동아리 지원에 2,500만 원, 2,600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 지원됐고, 2014년도에는 금산고에 인재학사 9,200만 원, 그리고 동아리 지원 3,700만 원, 금산여고에는 1억 600만 원, 2,300만 원 이렇게 지원이 됐는데, 금산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1억 원이 좀 못 미치게 해서 인재학사로 지원이 되고, 금산여고 같은 경우는 1억 원이 좀 넘게 이렇게 지원이 돼서 이렇게 전체를 본다고 하면은 거의 한 1억 원, 평균 한 1억 원 정도는 거의 이제 지원이 인재학사로는 지원이 되는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저희한테 2013년도하고 2014년도 인재학사 운영 세부 내역을 지금 이제 자료로 드렸는데, 사업 자체가 너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해가지고 한 개 한 개 사업으로 이렇게 딱 큰 이렇게 좀 그걸로 이제 분류를 했으면 좋은데 대부분 이게 너무 작게 해가지고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아시고. 저도 지금 2014년도 금산 인재학사 사업 계획서 금산고등학교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거기 이제 프로그램별 집행 계획을 보면 인트로방반 운영해서 인건비, 학생 지원비 해서 총 금액이 6,010만 원, 또 자율 동아리 운영해서 3,850만 원. 중요한 건 이 기준에 맞춰서 지금 운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인트로방 운영, 이게 인재학사 운영이라고 봅니다. 뭐 금방 우리 과장님한테 인트로방이 뭔가 한번 찾아봤더니 이제 감탄사 쪽인데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1억을 지원해줬는데 6천만 원만 지금 인재학사 쪽으로 쓰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산 고등학교에서는. 그 얘기가 맞죠? 금년도 상황. 2014년도치 보고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예, 인트로방이 6,641만 4천 원입니다. 그건 프로그램별 집행 내역이고, 우리가 2014년도 결산 자료에 보면 총 1억 3천 중에서 인재학사 지원으로 해서 금산고등학교는 9,200만 원, 여고는 1억 600만 원, 뒤에 그 소수수당 빼고 지금 이렇게 지금 운영을 했고, 동아리 지원은 금산고등학교가 3,700만 원, 금산여고가 2,300만 원 지원이 됐습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사료상으로 봤을 때 했으면 우리 군에서 유도하는 대로 우리 학교에서 좀 썼다고 생각을 해도 크게 뭐 금액이 편차가 얼마 없으니까 되는데,
뒤에 그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우리가 이제 그 2014년대 결산 자료를 보면 인재학사 운영에 금산고등학교 과장님도 2014년도 결산 보고 자료 갖고 계십니까? 세부 사업 말씀 있습니다. 예. 그럼 금산고등학교치 한번 자료 좀 한번 봐보시죠. 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게 이제 우리 담당 직원분하고 저하고 한번 봤어요.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세부적인 것이 인재학사 쪽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일반 동아리 활동사항으로 봐야 되느냐, 이 판단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체크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2014년 5월 13일 날 지출한 2014학년도 2학년 현장 체험 학습 학생 수송 버스 전세 버스 임차비 지급, 과장님 보시기에 두 번째 칸, 이것을 인재학사 운영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일반 동아리 활동으로 봐야 됩니까? 뭐 이제 부장께서 말씀하신 그 2학년 학생들의 현장 체험 학습과 관련돼 가지고 280만 원의 이제 버스 임차비가 이제 지급이 됐는데, 이런 사업을 운영을 하다 보면은 학교에서도 딱 어떤 구분해가지고 학생들의 일부를 인재학사에 들어가 있는 학생들만 그 현장을 가는지 갈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면은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운영을 하는데 일부분만 딱 잘라가지고 인재학사에 들어가 있는 학생만 현장 견학을 간다라든가, 그런 것은 그 현장에서 사업 집행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인재학사의 어떤 운영 지원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1억 원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전체 사업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하나의 이제 그 현장 답사라든가 체험 학습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